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국역 앞에 위치한 종로구 사직이 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역은 20년 넘게 사업이 표류했지만 최근 정상화 작업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현장에 임장차 나왔습니다. 제가 위치한 곳은 경북국역 1번 출구 앞입니다. 왼쪽에 광화문과 서울시청의 접근성이 좋으며 경복궁, 경희궁, 덕수궁 등의 궁궐과 사직공원, 교육청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매우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직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법정동이자 행정동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정부 청사와 금융기관,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중심부였습니다. 동시에 사직당과 경희궁 등 많은 문화재가 있어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지역이었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재의 사직동이 형성되었습니다. 사직동은 조선시대부터 서울의 중심지로 기능해 왔으며 사직당과 경희궁 등 중요한 문화재가 보존되어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직이 구역 전면부 이동 중인 위치에서 우측에는 사직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직단은 조선시대 토지신과 곡식신을 모신 재단으로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직단은 국가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로 국왕이나 지역 수령이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현재는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일부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왼편에는 경희궁이 위치합니다. 경희궁은 조선시대 제2의 궁궐로 사직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지은 궁궐로 종묘와 함께 중요한 국가 상징 공간이었습니다. 경희궁은 현재 일부 건물만 남아있지만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사직이 구역은 지난 2012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고 조합원 분양까지 마쳤지만 캠벨 선교사 부지와 서울시의 인허가 부재로 10년째 속수무책으로 멈춰있던 사업장입니다. 조합은 23년부터 24년 말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인허가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사직이 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직 2구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7년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시킨 곳입니다. 조합은 3년간의 소송을 거쳐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이후에도 서울시가 캠벨 선교사 부지를 우수 건축물로 지정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09년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 면적은 34,261제곱미터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176%, 31%이며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39.5m입니다. 예상되는 주택 공급 물량은 총 456세대입니다. 물론 앞선 정비계획은 1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사이 관련 법령인 도정법, 건축법 등이 많이 바뀜에 따라 사업성을 보완한 새로운 정비계획으로 인허가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것입니다. 종로구청이 정비계획을 서울시에 입안하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과 시 건축심의 교통, 환경영향평가, 사업시행계획 순서대로 인허가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직이 구역은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경희궁이 근방에 있어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조례의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따르면 지정문화재가 근방에 있을 경우 보호구 지표에서 7.5m 높이를 기준으로 안각 27도선에 따라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이유로 높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새로 짓는 아파트 높이가 숭정전을 바라보고 뒤로 솟아오르면 문화재 경관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조합이 계획하는 방안과 서울시의 방침이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듯합니다. 조합원은 총 258명이며 2003년 추진위를 설립한 지 22년째인 사직이구역 재개발은 이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2012년 사업 시행 계획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면 사업성이 터무니없이 악화된 것도 있고 공사비가 급증한 탓도 있지만 현장에서 임장을 하면서 느낀 점은 사대문안의 궁궐 옆에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시멘트 아파트를 짓는 것이 역사와 후손들에게 잘하는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닭장 같은 아파트가 아닌 최소한 사대문안의 역사경관문화지구에는 한국적인 문화와 멋이 들어간 새로운 방식의 개발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조용하면서 아늑한 어머님의 품과 같았으며 가끔씩 보이는 한옥은 그 가치를 떠나서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길에서 만난 주민 A씨와 주민 B씨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찬반 여부를 물어보니 이곳은 사대문안 경복궁과 경희궁이 있고 기존의 주민들 중 상당수는 재개발을 원치 않고 있으며 2003년 초기에 투자 세력이 들어와 집을 매입하고 방치하여 공가로 되어 있는 집이 상당하다며 전면적인 재개발보다는 환경과 문화가 어우르는 문화적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용적률 216%로 변경해 579세대로 변경하였고 조합은 8월에 총회에서 변경안을 최종 결정지을 계획이라며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2024년 하반기나 2025년 상반기에는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으나 진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시공사였던 롯데건설에서 2022년 말 시공사를 변경하여 삼성물산을 선정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롯데건설과의 원만한 문제 해결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중심지라는 입지상 이점에도 20년 넘게 사업이 표류한 종로구 사직이구역 재개발이 사업을 정상화하고 정비계획을 잘 진행해야 할지는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느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지역을 임장하면서 다른 느낌으로 개발보다는 보존이라는 영감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개발과 보존의 갈림길에서 선택은 주민의 의견과 서울시의 최종 결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만에 정상화되고 있지만 문화재 경희궁 인근이라는 이유로 서울시가 엄격한 높이 제한을 두고 있어 조합이 이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며 진통이 예상되며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호와 사업성 간의 균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매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컨설팅하며 서울 전 지역의 재개발과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